네, 안녕하셨어요. 제가 문화탐사대 활동을 하면서 위원님을 너무 멋있게 살고 계셔갖고 제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동안에 살아오셨던 거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아주 과짜의 말씀이 그냥 박병계 선생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문화탐사대인가? 네, 맞습니다. 문화탐사대 노종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성내동 주민 박병재입니다. 네. 네, 제가 이 인사말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부천 아카이브 활성화 사업을 위해 오늘 박병재 선생님과 부천 문화원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되고 영상도 촬영하여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인터뷰한 내용은 편집되어 일부 내용은 책자에 수록될 예정이고 부천 문화원에서 발간되는 책자로 배포될 수 있습니다. 녹음과 영상 촬영에 동의하시는지요? 네,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녹음과 촬영 결과물을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하고 책자의 일부 내용이 수록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요? 네, 동의합니다. 예, 모두 동의하신다면 녹음과 영상 촬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22년 9월 21일 부천문화원 문화탐사대 노종희, 문화원 직원 신재훈, 유현주 등은 박병계 선생님과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천에서는 언제부터 거주하셨고 어느 지역에서 주로 거주하셨나요? 저는 부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4대째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원래 태어난 곳은 이 어울마당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그 부천 고등학교 정문 근처가 제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럼 간략하게라도 선생님 소개를 해주시고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고등학교를 실업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옛날에는 직업훈련원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폴리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조교 교사 생활을 쭉 하다가 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그 건축 직업훈련원도 근무를 했었고 그 후에 현재 한 20여 년 요식업을 하다가 요즘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요즘에도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봉사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봉사활동 하신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요즘 봉사활동 하시는 것도 그것은 이제 제 지역에 있는 그 새마을 새마을 금고에 이제 좀 그 임원으로서 이제 오랫동안 좀 관여했었고 또 우리 동네 그 농협에 옛날에 그 농사 짓던 사람들이라 농협 조합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 30여 명 되는데 그 농협의 그 조합원들이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저 산골 영농회라 하는데 그 영농회 회장도 좀 했었고 또 그리고 제가 살면서 인연이 된 친구들이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마을야치회에서 또 대산동 복지협의체에서 그 반찬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또 좀 봉사 활동을 좀 하고 있고 그 외에 저의 그 취미라고 할까 그런 것은 이제 매일 그 게이트볼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게이트볼 소사 그 지회가 그래서 거기에 매일 나가서 운동도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또 우리 집안이 이 동네에 오랫동안 여러 가구가 살았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헤어졌지만 또 그런 관계로 그 집안에 하는 종친회 가는 게 일 또는 위에 종친회 하는 게 일 같은 것을 스스로 맡아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뭐 저기
이런가 뭐도 가르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가르친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의사 다니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전에 부천역이 소사역이었었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러 갈 동안에 걸어 다니니까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오늘의 한마디 신문에 나는 거 그걸 오려서 주로 이제 일본어를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여기 이 자리에 일본에서 시집 오신 분들이 한일 문화교류회라고 모임을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이제 교류 활동으로 이 주민들한테 일본어를 가르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연히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집 지나는 길이기 때문에 지나다가 그것을 알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선생님 그쪽 일본 분들이 좀 시간적으로나 뭐 이렇게 좀 불편을 하셔서 그냥 제가 공부하던 사람들을 공부는 뭐 우리 스스로 해도 된다. 늦고 빠를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뭘 빨리 해갖고 뭘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같이 좀 합시다 해서 제가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명이 매주 지금도 오늘 10시부터 12시 10분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이제 취미로 하고 있고 스포츠 댄스도 좀 한 20여 년 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쉬고 그러면서 이제는 좀 멀어져가지고 지난 4월부터 이렇게 다시 개강을 했는데 거기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뭐 관계되는 저하고 관계돼서 맺어졌던 그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말 바쁘게 살고 계신데요. 부천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의 집안은 언제부터 부천에 거주하셨는지요? 혹시 선생께서 부천 중 어느 지역에서 주로 거주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저희 아버지 4대째 제가 사는 겁니다. 4대째 이 송내동에서 4대째 사는 거고 저희 7대조가 구대조가 역곡으로 오셨어요. 역곡으로 오셔갖고 그쪽에서 우리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이쪽으로 오셔서 사신 거죠. 그러니까는 뭐 따지면은 그래도 한 200년 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선대 부모님께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지내셨나요? 농사일이죠, 뭐. 그래서 저희 집이 일본 사람 집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여기 와서 이쪽에 복숭아 맛이 이제 유명한 곳으로 된 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나무를 갖다 토질이 맞는다 해서 이 토질에 물 잘 빠지고 해서 복숭아 맞는다 해서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과수원을 할 때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이제 주로 과수원을 하고 지냈습니다. 저도 뭐 늘 학교 갔다 오면 와서 그때는 와서 공부하는 것보다 항상 뭔가를 집에서 도와주고 하는 일을 주로 하면서 지냈죠. 그러니까 농사를 했습니다. 네. 보통 몇 년도까지 과수 농사를 하셨는지 어렴풋이라도 여기 도를 날 때까지인데 그게 70 몇 년이래야 되지? 70년대까지는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70, 그런 걸 기억을 내가 제대로 못하네요. 70년대까지로. 선생님 그럼 송내동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이고 언제까지 거주하신 거죠? 그러니까 태어났죠 여기서. 여기서 태어나고 제가 이제 직장하고 또 학교 관계로 학교를 제가 이제 늦게 창원기능대학을 갔습니다. 이제 직업훈련은 지금 폴리텍이라는 데에서 근무하다가 자격증을 갖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폴리텍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폴리텍 가서
근무를 아니죠. 학교 가서 2년 그 공부를 하면서 끝날 때에 또 이제 그 우리나라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공업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유럽의 그 이제 마이스터 제도 같은 거를 이제 하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인하공대 내에 그 한독 실업이라는 한국과 독일 실업 합격.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저 학교 다녔을 때 일주일에 닷새 학교를 갔습니다. 5일. 그게 3일은 실습을 하고 이틀은 이론을 하고 독일식으로 그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3년 하면서 거기에서 제가 그 배관과를 나왔는데, 배관과는 이제 수도 시설 같은 거 하고 또 철판 가지고 각재라든가 이런 모든 그 용접이라든가 해서 구조물 만들고 하는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다가 이제 훈련원 지금 플리텍 같은 데서 근무를 했었고, 또 이제 기능대학도 그 기계과에 속하니까 기계과를 나오면서 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그 마하티르 수상이 그때 당시 루비스 폴리시라는 정책을 했어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일본과 한국을 보고 배우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좋은 기술을 자기네 청년들한테 가르친다는 그러한 큰 목표 아래 말레이시아 공과대학, 말하자면 서울에 있는 공과대학을 위치로 보자면 부산, 그러니까 조호바를 했는데 그런 쪽으로 옮기는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거기에 쓰이는 기술자들을 시골에 있는 말레이시아 청소년들한테 가르쳐서 그 현장에다가 투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삼부특원하고 또 연결이 돼서 삼부특원에서 그러한 직업 훈련하는 사람들을 찾는데, 저희가 이제 졸업하면서 바로 거기에 발탁이 돼서 말레이시아 가서 근무를 하다가 또 그 후에 이제 거기서 1년 반 있었고, 후에 싱가포르에서도 그걸 본따서 또 만들었습니다. 건축 직업 훈련을. 그때 그쪽으로 또 이제 옮기게 돼갖고 거기 가서 이제 하고, 그러니까 그게 4년 되고 또 지방의 대전 직업 훈련에서도 갔었고 부산 직업 훈련도 가고 가다 보니까는 중간에 한 30대 한 10여 년 동안은 여기 우리 살다가 그러한 그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떨어졌었고, 그 후에는 집에 와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럼 거주지에 대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을 묘사한다면?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제일 눈에 띄었던 것은 사실 사당인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 신씨. 우리 동네가 옛날에 그 신씨하고 박씨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국회의원을 하셨던 신농순 씨네 그 집안, 그분들이 이제 군인 장교로 이제 그 집안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여기 지역에서 지금 산 어린이 학교라는 곳에 상당히 좋은 소나무도 큰 게 많이 있었고 거기에 산수가 있고, 근데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좀 남습니다. 근데 지금 없어져서 상당히 섭섭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에 이렇게 표시가 될 만한 그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없어졌어요. 저도 제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그 1번 집을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표시는 없고, 지금 길 옆에 그 있던 나무, 그것은 이제 남아있죠. 아까 학교가 어느 학교라고 하셨죠? 참? 다니신 학교가? 고등학교요? 고등학교는 한덕실업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신다면? 학창실은 저 사실 고등학교 때에 일찍 8시에 시작을 했어요. 또 학교를 그때는 8시면 좀 일렀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려면 여기서 6시
밤에는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이제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하여튼 한 번도 뭐 어디 이렇게 한 몇 번은 좀 있었겠죠. 나가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끝나면 바로 집에 오고 그래서 뭐 좋게 되면 바른 생활을 했다 그런가요 그냥.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용돈이 없었어요.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 뭐 버스라도 타고 어디 가고 그러지 그냥 빵이라도 사 먹고 그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뭐 학교에 대한 추억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거는 그렇게 특이한 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바른 생활을 하셔가지고. 그럼 졸업 후에 직종, 어떤 직종에 처음 종사를 하신 거죠? 처음에 이제 한독실업 졸업을 하면서 저기 배관이었었으니까 그때 처음 우리나라에 이제 연탄 보일러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연탄 보일러. 그래서 그때는 보일러를 이제 만들었어요. 보일러를 직접 제가 이제 들어간 회사가 보일러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해서 거기서 철판 잘라서 보일러를 만들어서 용접해 갖고 해서 그거를 이제 보내고 하는 그런 회사가 이제 어느 동네에 있었어요? 그 가양동에 있었죠. 의사는 서울에 있었고. 그럼 이제 그걸 또 이제 설치도 하러 다녔었고, 원래 이제 전공이 그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다가 또 여기 이제, 그때는 여기 직업훈련원인데 여기가 그 직업훈련원 교사 양성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친구가 있으면서 와서 같이 근무하면서 좀 공부도 하자고 해서 이제 이쪽 훈련원으로 이제 오게 됐었죠. 직업훈련원이 현재 부천의 대산동에 있는 아니죠. 그 대산동에는 인천 관할입니다. 인천. 인천 관할에 그저 폴리텍 2. 인천시가- 기능대학이 이제 폴리텍 1이 되고 이게 폴리텍 2가 되고 각 처에 열 몇 개가 있죠. 폴리텍. 인천시 어느 동네인지 부산동입니다. 여기. 부산동. 예, 여기 저 군부대 가기 전에 저 왼쪽으로 있는 거. 현재 폴리텍 2. 네, 네. 그럼 선생님 결혼은 언제쯤 하셨나요? 결혼 제가 좀 늦었는데 79년 4월 20일. 다시 부천으로 온 때는 언제쯤이죠? 87년 싱가포르에서 기획 87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부천과 관련된 기억이나 부천에서 겪으셨던 에피소드, 중요한 사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천에 관련된 에피소드는 특별한 건 없는데요. 애석하게도.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그 말레이시아 갔을 때에 저한테는 상당히 우리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면서 기술 훈련만 걔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태권도가 유명하니까 그 태권도로다가 체력을 단련시켜서 새마을 정신을 가르쳐서 근면검소한 또 유능한 그 기능공을 양성한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태권도 교사와 그 새마을 교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 새마을 중앙회 새마을 운동 새마을 중앙인가 새마을 운동 본부인데 이름이 그냥 새마을 운동 본부인가 거기에 이제 선생님을 의뢰하다 보니까 이 새마을 운동이 해외 전파의 1호라 처음이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좋아하시면서 너무 많이 관여를 해주셨어요.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래? 그러한 좋은 사업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한테 해줄 게 뭐냐? 해서 필요한 걸 우리한테 해줬으면은 아마 저도 거기 말레이시아에서 아마 한 3 내지 5년 정도 있으면서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고 갔거든요. 그랬는데 정경환 새마을 본부장 그분이 이게 해외 전파 1호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 해서 그 책임자라든가
거기에 그 선생님들 인선을 갖다가 좀 과하게 그냥 추천을 해서 하는 바람에 그쪽 말레이시아 그 청소년부에서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그 우리의 스탑 그 한 명이면 거기 로컬 직원 10명씩 봉급을 줘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 훈련소에서 필요한 선생님은 7개 공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훈련 시킬 새마을 운동 정신훈련 시킬 교사 한 분만 필요하면 되는데 과장 3분에 부장 한 분을 갖다가 추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됐죠. 그러니까는 그쪽에서도 뭐 처음 저기 되고 뭐 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받아주었지만 재계약을 안 해줬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게 저는 참 국가적으로나 저 자신한테 상당히 큰 손해였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치적이라는 게 조금 그래서 야 이런 게 좀 정치 쪽에 이런 좀 문제가 있거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고 지금도 그게 늘 아쉬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사회생활도 뭐 특별하고 인상 깊은 생활을 하셨네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부천과 좀 혹시 직종이 관계가 있을까요? 조금? 쓰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부천하고는 뭐좀 예. 다음 질문으로 직종을 바꾸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의 전환기가 찾아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시 직종 전환 또는 인생 이막과 관련해서 고향인 부천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또 집에 그 과수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직업훈련원을 이렇게 새로 설립하는 데를 많이 다녔습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대전 직업훈련원도 그렇고 처음 설립할 때 가서 그 준비를 하는 걸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치원도 많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제가 집에 건물을 지어서 유치원을 하고 싶어가지고 좀 궁리를 했었는데 선친하고 의견도 안 맞고 그때 이제 이렇게 자금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못 하다가 친구가 요식업 하는 친구가 있어서 자주 가다 보니까는 요식업 쪽에 자연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는 벗어나는 지금 저 생활했던 건 좀 다른 그 직종 요식업을 제가 한 20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던 집도 고쳐서 그 가게를 했었는데 그 가게 운영하는 도중에 이제 이런 얘기 때려오는 게 처가 이제 넘어져서 양쪽 무릎을 다치고 이러니까 그건 너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그냥 그때부터 가게를 이제 접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이 동네에서 끝까지 그냥 이렇게 뭐 억지로 사는 건 아니고 살다 보니까 그냥 나름대로 애착이 가네요. 선생님 혹시 종교나 취미생활 같은 것은 없을까요? 네, 종교는 어머니께서 뭐 절에는 좀 다니셨었는데 어머니 안 계시고 그러니까는 좀 그래서 철저히 다니는 편은 아니고요. 그냥 취미는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게이트볼 하는 거며 또 저 스포츠 댄스 이렇게 공부하는 걸 저는 이게 꼭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를 자꾸 공부하려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좀 한 것은 저 서가 제가 아시는 분도 좀 한 90 가까이 되신 분이 제가 한 70세부터 서각을 좀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자주 이제 뵙다 보니까 저도 좀 코로나 때문에 사회 활동도 좀 안 되고 그랬을 때에 한 3년 전부터 그 서각을 좀 조금씩 했습니다. 그다음에 글씨
그래서 요새 그 취미는 적극적으로는 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 이제 할 예정입니다. 선생님의 인생 경험담이 많이 나왔는데 은퇴 이전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퇴 이전? 은퇴는 아직 하지도 않았고 은퇴 이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가 그 작품 중에서도 이제 신의라는 게 내 생활의 신조, 그래서 신의고 또 이제 아이돌 학교 다니고 가르칠 때 이제 가훈은 이제 성실로 정해서 했고 배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작품 이게 좋은 글을 갖다가 이제 제가 켈리 그런 거는 잘 못하지만 글씨는 못하지만 그 이제 복사해서 먹지대고 이제 그려서 하는데 아주 간단한 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사는 거야. 제가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그거를 해놓고 이렇게 그냥 의미라기보다도 그냥 편한 말이면서 또 사는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그냥 사는 거지 뭐 뜻을 갖고 그날 뭘 이루겠다 뭐 이것도 좋지만 그냥 보면은 그냥 사는 게 그냥 사라진 게 또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같은 거를 생각하면 되겠지. 선생님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부천에 오랫동안 거주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부천동 하면 떠오르는 가장 강렬한 기억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오랫동안 거주한 것은 제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 친구라든가 집안 여러 가지가 여기를 인연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디 이렇게 가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이제 살고 있죠. 근데 이제 부천동 하는데 부천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옛날에는 그 구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구질이. 근데 9개의 이렇게 계곡 같은 게 있는 곳이라 해서 이제 구질인데 말 자체가 좀 구질구질해서 항상 어렸을 때는 구질이 산다는 게 구질구질하다고 이제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늘 이렇게 기억이 나고 또 뭐 이렇게 특이하게 떠오르는 게 좀 없지만 어렸을 때에 우리 집은 여기 위에 혼자 있었어요. 우리 집이 그래서 이름이 외딴집이었어요. 동네는 저 아래쪽에 지금 저 아파트 지은 거 신한일정리인데 신한일정리도 논이었었고 전체가 그 너머 쪽에 그 동네가 있었고 우리 큰 댁도 거기 있었고 집안들이나 동네가 거기 다 있었는데 어쩌다 놀다가 조금 늦으면은 집에 올 때에 중간에 개울 옆에 그 상여뚝이라고 그러는 상여두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무서워서 못 지나왔던 게 상당히 저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신장로 도로로 해서 이 길로 올라가는 거죠. 도로로 쭉 와서 이 길로 올라가면은 이 소나무 사이에서 새들이 이렇게 푸득거리면은 그거에 놀라고 소름 끼치고 또 그랬던 기억이 저한테는 제일 좀 강렬하게 남아요. 네.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에 대해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혹시 가져오신 사진과 자료가 있으시다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결국 좀 자랑거리가 있어서 자랑거리가 없어갖고 최근에 생긴 거 하나 이게 제가 작품을 하나 한 거를 우리 스승님
붙여놓다 그냥 안 됐는데 10월 1일 날 이것도 10월 1일이야. 체육대회. 인천시 의회 의장상이 됐다고 그걸 수상하러 오라고 그러네. 축하드립니다. 이게 저번에 말씀드린 사무총장, 내 사무총장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 그때 당시 참 이 사무총장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해외 전파로 새마을운동의 해외 전파 1호다 이래가지고 그냥 뭐 그래서 이제 이 특별히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다녔는데 결국 이렇게 높은 분을 만나가지고 빨리 이게 끝나서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번만 더 들어주시죠. 선생님 혹시 선생님 이외에 부천분도 계셨었나요? 네? 다른 부천분도 계셨었나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없었어요. 없고 그 지금 있어요. 오불사진. 예, 근데 저 우리 좀 집에 이렇게 들어주시면. 예. 알았어. 이거를 조금 늘어볼게. 여기가 설명하면서 그냥 예. 넘어가는 게 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이게 이제 지금 보여드린 게 우리 집의 그 전경입니다. 그저 옛날 살던 집. 집이 제대로 나온 게 이게 이제 살던 집에 우물하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비싼 집을 제가 가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분은 누구시죠? 우리 아버지. 그거는 지금 나무가 없으니까 내가 옆에 저 지금 이제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오는 초입인데 요게 이제 벚나무였습니다. 없어지고 요 옆에 저번에 말씀드린 버즘나무 프라다너스라고 그러는 거 그게 있는데 제가 또 이게 지금 이 소리가 저기입니다. 여기 보는 거야. 저 왕귀뚜라미 소리입니다. 이게 왕귀뚜라미. 근데 귀뚜라미는 작잖아요. 이 귀뚜라미는 커요. 근데 요새 이게 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저 얘기 안 하고 이걸 들려주면 사람들이 예쁜 새소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제가 잘 우는 거를 잡아다가 저 교천지라는 곳에서 키우면서 제가 이제 녹음해갖고 칼라님 쓰는 건데 이 벌레 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벌레 소리가 최고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벌레 전도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한 달 이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에 나가시면 꼭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밤에 집에 올라갈 때 무서웠다는 얘기가 좀 이상적이었는데 네. 언제 가로등이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가로등 들어왔을 때 기분 혹시 생각나세요? 가로등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지금 공고 자리에 군부대가 들어왔어요. 부천공고 자리에요? 예. 그래갖고 그 전에는 우리가 석유 등잔 키고 살았어요. 그거 켜놓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중학교 때인가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거기서 전기를 연결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전기가 이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것은 뭐 없었죠. 고등학교 기- 때 하시나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도 가로등
있구나. 요 학교가 생기면서 생겼네. 한참 후에죠. 이 나무가 엄청 커 보이는데? 예, 이게 은행나무인데 요 입구에 우리 집 입구에 지금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요 입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거의 100년은 되는 건데 요거를 길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부천 고등학교로 옮겼다가 거기서 또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요 나무 옆에 있는 요쪽에 버즘나무라고 프라다나스라고 도로변에 많이 심는 나무. 그 나무가 여기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확실히는 안 나와요. 이게 마당이고 여기고 이게 옛날에 이렇게 벚나무가 있었어요. 우리 마당에. 그 벚꽃 피우는 아버지가 친구들 불러서 술 드시고 그렇게 놓으시는 게 있네. 그래. 그건 제가 보기에 그래. 요것도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 이건 요것도 외국에서 찍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가르치시.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나하고 같이 일했던 스탑 집에 가가지고 찍은 거네. 이거는 가족 사진이에요. 예. 요게 이제 은행나무집 점심. 그렇죠. 지금 남아 있는 게 요 나무, 이게 이 나무만 남아. 이거 다 없어지고. 부천고고 건너편에 여기 이거 부천공고. 여기 이쪽이 부천공고고 이쪽이 부천고등학교. 부천고등학교 다말에 그 버즘나무 큰 거. 부천고등학교. 프라다나스. 그게 지금 남아 있어요. 여기 은행나무고. 네. 여기에 식당이 이 근처에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내 살던 집을 식당으로 제가 고쳤어요. 고쳤다가 그걸 누지 못하고 그게 없어졌죠. 옛날에 살던 것이란 일이 한 번만. 집 앞이신 거죠? 그렇죠. 그 마당 가운데. 네. 이건 그러니까 사진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무척 많더라고요. 지난번보다 사진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아니 그거 그대로 가져왔어. 그때 다 펼치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가 집 앞이에요. 녹음은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네, 녹음은 된 것 같고요. 이제 뭐 영상도 선생님 뭐 이렇게 요런 뭐 사진 관련해서 설명하실 거 있으시면은 하셔도 되고요. 설명은 뭐 다 이제 다 거의 하시면 말씀드렸고. 그냥 저희가 그럼 요 상태에서 한번 예. 사진 찍고 예. 또 질문 드릴 거 있어요. 복숭아 가수원 하셨었잖아요. 예. 혹시 어릴 때 복숭아 관련해서 에피소드 없었어요? 왜냐면에는 서리 같은 것도 많이 했잖아요. 소리는 많이 당했죠. 학생들이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도 다 해산 3,000평 했었는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거기 멀리서도 왔다 갔더라고요. 왔다 가고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그러려니 하고 지냈죠. 그런데 이제 복숭아하면 제일 또 생각나는 것은 복숭아가 옛날에 수밀도가 유명했잖아요. 이게 수밀도 모르세요? 못 들으셨어? 복숭아는 이런 건가요? 그냥 수밀도라 해서 이제 종류예요, 그럼? 그냥 복숭아하면 종류는 아닌데 하여간 종류라고도 봐요. 복숭아가 물렁하고 좀 물이 많고 그런 복숭아가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수밀도라고 했는데 그게 금방 오래 가지를 못하죠. 맞아요. 잘 익은 걸 그냥 따면 따는 즉시 손자국이 나요. 그래서 그런 종류 때문에 참 취급하기가 어려웠고 또 꼭 비 올 때 이제 복숭아가 익어요. 많이 복숭아가 보면은 어렸을 때 이렇게 그대로 있다가 자기 때 되면은 그때 확 커갖고 한 2-3주 만에 익거든요. 커서. 그럼 그때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은 아주 대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빛끝이 확 올라가. 그러면 하얗게 떨어져 있어요. 복숭아가. 그게
가슴도 아프면서 그게 많이 생각이 나요. 그럼 어렸을 때 가수는 많이 도와주셨겠어요. 그러니까 늘 했어요, 진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서 공부한 적은 기억이 없어요. 오면은 늘 뭔가 조금 가서 거들고, 일요일 같은 때면은 복숭아를 이제 또 저쪽에 소사시장 아니면 부평시장까지 갔어요. 그 여기서 일신동 고갯길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니아까라는 거잖아요. 구루마. 그걸 밀어줘야 올라가. 그러면 그걸 뒤에서 밀고 다니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거 저녁에 실어놓고 아침에 여기 내려가서 밀고 장에 가고 주로 그거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 복숭아 말고 응. 다른 작물이나 뭐 이런 농산 후에는 이제 포도도 좀 심었고 자두도 포도요? 좀 있었는데 주로 이제 복숭아가 많았죠. 그리고 이제 그때에 이제 아버지가 그것도 서울로 복숭아를 이제 몰아서 이제 서울 동대문 시장에 갔다가 이제 파는 거를 이렇게 좀 보셨어요. 그때 이제 한 차를 가져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 것까지 다 모아서 한 차를 만들어서 이제 갖다가 팔고 이제 그런